자, 지금부터 2018학년도 중앙고 학생회장 선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회장 후보 4팀입니다. 각 팀별로 질문을 하고 각 후보가 자발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기호 1번 질문 시작해 주세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도 의약품을 제공한다면 그 의약품은 어디서 제공받고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또한 만약 관리자가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방과 후에 필수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보건실이 방과 후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약을 준비했고요. 일단 기본적인 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회가 하루에 한 명씩 생지부 옆에 있는 성찰실에서 보건실에서 제공받은 의약품을 가지고 6시부터 6시 반까지 의약품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있었던 사제관에 대해서 1학년 구기대회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안전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1학년 구기대회를 폐쇄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구기대회는 1학년 학생들이 계속 요구할 만큼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정교회장의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체육과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자율화 시에 신청 인원이 줄어들어서 정원 미달로 인한 폐광자 수가 증가해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방과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똑같이 방과후를 리로스쿨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폐강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거 없이 이렇게 자율화 시에 폐강자 수가 증가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결정해버린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폐강자가 생기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별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선택 시에 선택 폭이 좁으면 의견 반영이 한정적이어지고 선택 폭이 넓으면 의견이 갈려서 반영이 힘들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한 번 학급 회의를 통해 각 반마다 한 개의 식단을 뽑은 후 영양 선생님께서 회의를 통해 뽑힌 최종 선택지를 리롤스쿨에 올려 투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 선택제를 진행할 때 의견의 분립이 일어날 수 있고 예산이 초과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급식 업체에서 선정한 건강에 맞게 설계된 식단이 학생들이 먹고 싶은 식단으로 바뀔 시 바꾸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공약을 준비할 때 사전에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 영양사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급 회의를 하고 또 영양사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메뉴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별로 해결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사감 평가제에 대해서 기숙사 사감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평가 후 안 좋게 나온 사감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숙사 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님과 기숙사부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분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앙정원에 그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성화는 사적이라서 이제 전기 공사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최소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실에 여쭤보니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 설치에 대한 문제는 태양열 자판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 설치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자판기의 특성상 꾸준히 매출이 생산될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10분 간격으로 선생님들께서 위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곧 실행될 학생회 사업인데 공약으로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학생 부회장으로서 2달간 급식실 앞 학년별 줄 관리를 총괄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에서 같이 진행했지만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제가 관리를 하던 동안에도 3학년 선배님들께서 생자부에 여러 차례 1, 2학년 새치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러한 불만들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 가격 인하에 대한 것은 이미 학생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본인의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학생회에서나 학생들에게나 의견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공약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학생회에서 회의 안건으로 나온 것도 선생님과 저의 의견이었고 학생회 담당 선생님께서도 문제가 없고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줄 관리의 경우에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치기가 발생하는데 기존 체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급식실 줄 관리가 현재 선생님 한두 분이 세 계시면서 그냥 아이들을 차례로 들여보내는 역할이 별로 좋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치기를 방치할 수 없고 급식실 지하는 심지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단 밑과 계단 위에 학생회를 배치하여 각 구역마다 잘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거가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뛰어넘고 두 번째 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에 대하여 원파 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동서관에 더 설치하는 이유와 만약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판기를 중정에 설치하는 이유는 2, 3학년들이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매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경우가 많고 선배들에게 물어본 결과 원파 도서관에 자판기를 이용하시는 선배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정 벤치에 설치하여 가깝게 자판기도 이용하고 또 많이 지금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벤치가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먼저 기호 3번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숙사 주말 오전 자습을 자율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이미 작년에 나왔던 공약이고 작년에 정교회장이 된 하지웅 선배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교감 선생님이 반대하셔서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비록 기존에 교감 선생님의 반대가 있었을지라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토요일 오전 자습에 대한 효율성 혹은 수요도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사감 선생님들 또한 조사를 통해서 이를 통계한 후에 학교 측에 제시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심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달 3학년 선배님께 간식을 제공하게 된다면 비용 문제를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선배님들께서 수능을 앞둔 9, 10, 11월에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야식 제공일 중 월 1회만 3학년 선배님들의 분량까지 조리하거나 혹은 간식을 대량 주문한다면 예산 부담이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성화한 계단 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한 계단의 난간을 잘 보시면은 학생들의 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어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복도에 있는 난간의 경우에는 낙하물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낙하물 방지 그물망이나 추가 난간 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가 거의 없고 또한 예산이 이곳에 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실 수 있지만은 화장실 특성상 물에 젖어 있으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뇌신탕, 골절 등의 치명적인 부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사례가 없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고려됩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성안에 대하여 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방금 기호 2번님과 질문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떤 부분을 학생이 참여하여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현재 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추석 연휴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2학기 중간고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등을 일정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되어 학교층에 전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기호 4번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시대회와 상장을 추가한다고 하셨는데요, 공약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수시에서 점점 경시대회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시대회를 추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활동한 것들을 모아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추가적으로 적을 것을 만드는 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상장을 받아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과 선생님들께서 체육관 내에 급수대 설치는 공간상 문제,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로 실현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체육관 급수대를 설치하는 공간상 문제는 농구 코트와 운동장을 연결하고 있는 두 유리문 사이에 설치하여 공간상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상 문제는 체육관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선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급수대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기가 초반 설치 비용과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반에 위치하기 위해선 훼손의 위험성도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치는 간단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한 후에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없는 학생들이 마음껏 궁금한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의 급수대 위치와 물이 체육관 바닥에 치명적인데 방법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체육관 급수대를 농구 코트와 운동장을 연결하는 두 유리문 사이에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 물이 체육관 쪽으로 튀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이며, 체육관 나무 바닥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에 다수의 학생이 접속할 시에 속도 저하 문제가 커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이 공약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보았는데 가땡땡 중학교에서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유기를 쓰면서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며, 광역 공유기를 설치하여 넓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시대회가 늘어나면 수업 진도에 부담이 생기고 학생들의 경시대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네, 대회를 방과 후에 실행하여 학급 진도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부담이 되면 자신이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각 후보에 대한 토론은 모두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제 각 팀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이 끝난 후에는 중, 앙, 고 세자로 삼행시를 각각 짓도록 하겠는데요. 그 삼행시의 주제는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팀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교회장단 후보 기호 1번입니다. 저희의 모든 공약은 학교 측의 허가를 받은 실현 가능한 공약임을 알립니다. 학생회장의 역할은 학생들이 이끌어가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의 모두 실현 가능한 7가지 공약으로 여러분들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외침. 앙된다는 말은 벗어 던지고 고지, 독립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교회장단 기호 2번 한승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 부회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공약 실현을 위해선 굉장히 긴 기간이 들고 준비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금전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희는 공약을 제시했고 때문에 공약 실현에 대해선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 자신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 선배님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일본인들과 친일파는 앙탈이라고 말했지만 선배님들의 높은 긍지를 저희는 따르고 싶습니다. 고귀한 선배님들의 행동에 감사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본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예준입니다. 일단 오늘 다른 후보자님들께서 주신 피드백 덕분에 저희의 공약을 보완할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동서간 문화재 문제나 간식 비용 부담 등의 문제는 현재 내놓은 방안 이외에도 학생들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이 먼저 되는 중앙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 저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앙앙불락에 일본에 저항하셨던 선배님들이 밟았던 고고한 길을 기호 3번 김예준 김지호가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정교회장 후보 이종욱입니다. 현재 공유기와 체육관 급수대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유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가 없는 학생들이 마음껏 검색을 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체육관 급수대에 대해 안전사고를 우려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이 체육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으로 선정하여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고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하여 쌓여있는 앙금을 깨트리고 고려하여 이번 60만세 운동 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8년 중앙고 학생회장 선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학년도 중앙고 학생 부회장 선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후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각각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토론회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후보에 대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후보에게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손실 및 파손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이 책에 필기를 해놓은 경우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빌리고 어디에 반납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훼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교과서의 훼손이나 낙서 필기를 금지할 것입니다. 만약 훼손이나 필기를 한다면 확인증을 발급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구매해 오게 할 계획입니다. 대여서는 각 학년별 교무실 앞에 둘 것이며 반납에 대한 부분은 하루 반납이라고 해서 교과서를 빌리고 하루 안에 반납하지 못한다면 연체된 일수마다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옆반 친구한테 빌릴 수 있는 것을 굳이 대여소에서 대여할 필요가 있는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반과 같은 과목의 수업이 겹칠 수도 있고 이미 필기되어 있는 교과서를 빌릴 경우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대여하다 보면 관리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실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 낙서 필기 훼손하는 것을 일체 금지할 것이고 훼손한다면 그 학생에게 확인증을 발급하고 새 교과서를 구매오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상점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준법 정신, 예절, 공중도덕, 환경미화, 수업 태도, 봉사활동, 학교 명예 선양, 교사 재량으로 총 7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한 분야를 행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상점을 일정씩 주실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점 제도 활성화에 대한 공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상점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점 제도는 확인증을 많이 받았을 경우 상점을 받아 확인증의 개수를 감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인증이 많은 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러나 그 선생님들께서 상점을 주시는 비율이 확인증을 주시는 비율보다 현저히 적어 상점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호 7번 질문 드리려고 했으나 질문이 똑같아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아침 시리얼을 무료로 제공받는데 조식 콤프라이트 1,000원을 누구 대상으로 할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과 같이 조식에 대한 항상 콤프라이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콤프라이트를 아침을 먹지 못한 학생들, 즉 비기숙사 학생들 중 아침을 먹지 못한 학생들과 조식을 신청하지 못한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방향제와 화장실 물비누와 학년별 스포츠 대회는 있는 걸로 아는데 공약으로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하나 말해드리겠습니다. 각 건물 화장실은 방향제가 있지만 너무 오래되어 있고 잘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지금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도 화장실은 냄새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새로운 방향제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비누는 원파 도서관에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실에도 배치하여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청결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년별 스포츠 대회는 있지만 1학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마다 하고 싶은 종목들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콤프라이트를 구비하려면 그것을 관리한 사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식에는 항상 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콤프라이트를 구비하는 것은 급식실이며 관리하는 사람 또한 급식실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콤프라이트를 신청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과 콤프라이트를 먹는 시간을 나누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공약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 방향제 종류와 개수 또 그 개수에 따른 예산과 관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각 화장실마다 방향제를 똑같은 종류를 달고 리필용 방향제를 설치하여 방향제를 다 썼을 시 리필이 가능한 방향제를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통을 비울 때마다 저희가 청소 아줌마께 부탁을 드려서 그 교무실에 있는 그 리필용 방향제를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고 저희가 교무실에 가서 리필용 방향제를 충전할 수 있게 비치해 둘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물비누가 필요하다고 느낀 구체적인 사례나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손을 씻을 때 손에 끈적끈적한 것이 묻었을 때 그랬을 때 손을 닦으려고 할 때 비누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화장실에도 그 물비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비누를 설치하면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비누를 설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콤프라이트를 신청하는 학생과 그것에 따른 비용 계산 또한 지각 등의 예외 발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조식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과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온 비기숙사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 먹을 때마다 1,000원씩 돈을 거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지 않게 조식 시간을 알맞게 변경할 것입니다. 기호 3번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선반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셨는데 화장실 어느 부분에 선반을 설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화장실에 항상 물이 흥건한 세면대 근처와 변을 볼 때 무언가를 들고 가면 마땅히 놓을 곳이 없는 좌변기가 있는 칸 앞에 옆 변면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C의 구기대의 종목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만약 참여율이 낮은 종목을 할 경우에 시합을 뛰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우선 밤마다 설문지를 통해 희망 종목을 고르게 하여 구기대의 종목을 선정할 것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방식은 조별 리그 후 토너먼트입니다. 한 반당 최소 2번의 예선 경기를 뛰게 될 텐데 한 게임당 20명의 학생이 원활한 교체를 통해 조금이라도 뛰게 한다면 소외되는 학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숙사에 드라이기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너무 선별적 복지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호 4번 후보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가 다를 뿐 누구나 조건에 부합되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드라이기가 개선된다면 설사 지금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언젠간 그 대상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아닌 열린 복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선 후보자 질문을 갖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망 설치 후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에 있는 사물함을 누가 쉽게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방충망도 마찬가지로 반 전체의 공동 기물이라 생각하고 사용한다면 고의로 부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번 열고 닫다 보면 가끔씩 방충망의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시설관리 선생님께 말씀드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있는 물건을 수리, 보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반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화장실에 들고 오는 물건들은 음식료가 아닐 것이므로 교실에 놓고 와도 될 텐데 굳이 설치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세면대 근처는 항상 물이 흥건해 손을 씻으려면 들고 있던 물건을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손을 씻어야 했고 큰 볼일을 보러 좌변기를 사용할 때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그냥 일어나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한 세면대 근처와 좌변기 옆 벽면에 선반을 부착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기호 3번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급식 메뉴 학생 의견 수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리로스쿨 같은 페이지에 투표를 받아서 직접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정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거치고 그 후에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메뉴를 정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교시 자습 및 방과후는 수업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꾸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허락받은 공약인지 묻고 싶고요. 만약 실행을 한다면 방과후 교육을 통해 놀 자리가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8교시 자체는 정규 교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습 대신 다른 할 수 있는 활동을 의견을 수렴하여서 또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여 직접 그 의견을 실행한 후에 다음에 선생님들께 여쭤봐야 실행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식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일정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의 귀가 시간도 늦어지게 됩니다. 이 공약의 실현 가능 여부와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식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자율학습 시간을 5시 40분에 끝나지 않고 방과후 시간과 같이 5시 30분에 종료시켜서 10분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8교시 자습 문제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사제간의 대화 때 직접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다른 좋은 의견들을 수용을 받고 그 의견들에 합당한지 선생님들과 검토 후에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외 휴지통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실내화 대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쓰레기 수통을 설치할 곳은 운동장 반대쪽에 있는 농구장과 중앙중 쪽에 축구 코트입니다. 그쪽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아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일이 많습니다. 그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막고, 또한 실내화 대여는 일단 비 오는 날과 같이 그런 날에 실내화가 젖어 양말이 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관 쪽에 실내화 대여를 설치하여서 학생들과 반납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실내화가 필수가 아닌데 굳이 실내화 대여제를 실시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 같은 계절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럼 자연스레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양말이나 신발이 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내화를 직접 들고 오고 그럴 수는 없으니 학교에서 그럴 때 실내화를 직접 대여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5번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공용 우산을 배치하고 분실했을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네, 그 대처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산을 빌려가는 경우 그 학생들의 명단을 반장의 선생님께 드리기 때문에 누가 빌려가는지, 누가 반납을 안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산을 분실한 경우 그 학생이 다시 그 우산을 사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구공이 창덕궁 비원으로 넘어가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대책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운동장 옆에 비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고등학교 축구부는 정기적으로 비원으로 가서 훈련하다가 넘어간 축구공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원으로 넘어간 공들은 축구부에게 부탁하여 가져올 수 있고, 공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을 반납하기 전까지 그 맡겼던 학생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사오거나 반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행 평가는 선생님의 영역인데 충분한 상의가 거쳐진 것인가요? 그리고 2주 동안 수행 평가가 없다면 시험 후 폭풍처럼 몰려올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수행평가는 선생님의 역에 맞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을 통해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2학기 혹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2주간 못하는 수행평가는 그 2주의 전과 후에 적절히 분배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는 다른 때보다 훨씬 시간이 많기 때문에 쌓였던 피로도 풀고 수행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이 앞 후보자와 같아 생각하겠습니다. 시험 2주 전에 수행을 뺄 수 없는 과목이라면, 아니면 수행평가는 더욱이 생활기록부 관리에도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네, 수행평가를 시험 전 2주 동안 안 한다고 해서 그 해야 하는 수행평가를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1, 2학년 수행평가 중에 자료조사를 하거나 조별과제가 좀 많았고, 이것들은 당장 급한 시험과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조율을 통해 이 공약들을 충분히 실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용 우산 회수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처리되지 않는 우산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일단 그 공용 우산은 그 학급 학생들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반납을 늦게 하거나 분실 시 다시 사놓지 않은 것이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그 학생이 안다면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6번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무실에 학급 전용 청소기 배치를 한다면 2반 이상이 청소기를 동시에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날마다 학급을 지정하여 돌아가면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기를 어디에서 빌리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파손되었을 시의 대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요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회가 날을 정하여 주마다 혹은 달마다 청소기의 상태를 점검할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기가 파손된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의 협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산 대여제가 6번 후보 말고도 여러 후보들이 내세웠는데 다른 후보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점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산 대여제가 잘 실시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우산 반납 문제인데요. 중학교 때 이 사업을 직접 하면서 반납 문제를 가지고 많은 방법을 실천해 봤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이 사업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더 불어 말하자면 이 반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는 각 우산마다 다른 번호를 붙여 칸칸이 우산을 배치해 놓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산 연체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산은 훼손될 일이 많고 많은 양을 사면 관리가 힘들어지는데 관리 방법을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네, 앞서 말했다시피 우산에 각기 다른 번호를 붙여서 칸이 나누어져 있는 상자에 정리하여 배치해 놓을 것이고 언제 누가 몇 번 우산을 빌려갔는지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어서 훼손된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학급 전용 청소기라길래 모든 반에 설치하는 것을 일했고 가격이 상당히 나을 것 같은데 예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학급에 배치하는 것은 어렵고 학년별로 2개씩 정도 배치하여 각 반마다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며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앞 후보자와 질문이 똑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랜덤 이벤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랜덤 이벤트라는 것은 기본적인 다른 공약들과 제시되었던 것과 다른 것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선생님께 감사로 보답하기 위하여 학년 말에 시행하는 교사 상장 수여 이벤트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랜덤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참여자가 매우 적을 시에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랜덤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이를 주도하여 진행하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며 비밀 유지대를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며 참여 대상은 전 학년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참여를 보장할 것이고 이에 불구하고 참여자가 매우 적을 위험을 대비하여 참여 정원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내세운 공약들이 실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시킬 것이며 만일 실천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우선 공약 3개를 내세웠는데요. 그중에 체육대회 개편의 경우에는 경기 운영 방식이 그것에 대해 첨삭하는 것이고 개인 종목 증가와 학생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음악방송 실시인데요. 제가 방송부이기 때문에 방송부와 협력하여 최대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공약인 랜덤 이벤트는 선생님들을 위한 그 이벤트와 또 여러 가지 소소한 미션들이 주이기 때문에 별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학생 의견을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공약을 구상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공약을 반영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회의 참여와 개인 종목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하는 것과 또한 학생회 그 외에도 참여하는 함께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앞 후보자분들과 질문을 갖기 때문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랜덤 이벤트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 점심시간 음악 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랜덤 이벤트를 실시하려는 목적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 증진, 선생님들께 감사 표시와 추억 쌓기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비밀 참여제로 실시하고 참여 정원을 소수로 하여 사람들의 또 참여를 보장할 것입니다. 점심시간 음악 방송의 필요성은 학교의 분위기를 조금 더 띄우고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진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3학년 교실에는 공부하는 학생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3학년 교실에는 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1학년, 2학년은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원치 않는 바는 실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학년 각 후보에 대한 상호 질문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는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자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0초 자유 발언이 끝난 후에는 학생 운동 네 글자로 사행시를 지어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재현입니다. 저는 중앙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로 하실 것 같은 공약을 생각해 가져왔습니다. 저를 정교 부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중앙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60만세 운동을 생각해 주십시오. 60만세 운동은 중앙고 동서남북에 있는 선배님들이 독립을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그 노고를 기억하며 60만세 운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이정석입니다. 바로 기호 2번입니다. 저의 공약 중 컴플레이트가 1,000원인 것에 비싸다는 불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입니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약은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다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숫자 2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홀로 외로이 있는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사람 2명이 되면 정말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자들도 이쁜 여자 1명이 다가와 여자 1명과 남자 1명이 만들어지면 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숫자를 가진 기호 2번, 저 이정석을 꼭 뽑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이번에 60만세 운동 기념 행사를 합니다.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서는 운동을 했을 때의 멋있는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동산 위에 영원히 있는 선배님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여 지킨 학교, 제가 끝까지 이어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거나 불가능했던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담당 부서 선생님께 여러 번 여쭤보고 충분한 상의 끝에 100% 무조건 실현 가능한 저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공약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시지만 전 무조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추상적인 희망사항이 아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고, 이제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그 고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실천하는 부회장 강두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생생하게 배우는 학생 독립 60만세 운동. 당시 선배들은 그저 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뜻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고 밥 먹고 자면서 선배들보다 더 멋진 다른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학생들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공약의 곳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입니다.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학생이 주체가 되어 직접 의견이 확실히 반영되는 학교를 제 손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으면 기호 4번 김접을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생사의 운명이 걸린 날, 운명이 걸린 만세운동의 날에 동참하여 중앙인의 위상을 높인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이시현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험 2주 전에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공약을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전교부장이 될 것이고 믿고 뽑아주신다면 제가 세운 공약들 모두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60만 세 운동.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운동을 향한 그분들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상으로 세워 길이에 마땅한 그분들 정말 존경하고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원하며 운동한 것을 배우고 최근 우리 사회의 일들을 보며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의사가 담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중앙고등학교를 이끌어 나갈 후보에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6번 전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여 일어나라. 생과 죽음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운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동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힘껏 싸우리라. 안녕하세요. 기호 7번 김도훈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30초를 어떻게 쓸지 참 많이 고민했는데요. 물론 다른 후보들처럼 공약에 대해서 어필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보장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으로 살아왔고 이번 처음으로 다른 쟁쟁한 후보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와 또한 제가 이 중앙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 선생님들, 선배님들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공약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여, 생기발랄하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운동에 앞장섰던 대선배님들을 본받아 동등한 조건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를 성공하여 보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8년 중앙고 학생부회장 선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장 선거, 부회장 선거에서 각각 3행시와 4행시를 했던 이유는 학생들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갑자기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60만 세 운동을 우리 학교가 올해도 크게 행사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니 학생들 모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